안녕하세요. 오늘 중등 기본 학력 협력 수업 연수를 맡게 된 서울사대 부설중학교 교사 호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바쁘시죠? 또 바쁘신데 또 기존에 하시던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맡으려고 하시니까 되게 부담도 되시고 또 이 협력 수업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작년에 제가 협력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학생들을 지도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력 수업을 하면서 협력 강사님하고 어떻게 협력해 나갔는지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제 수업 사례를 보시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시작해도 될까요? 선생님들 채팅창으로 인사말 남겨주세요. 네. 카메라를 켜주실 수 있으신 선생님들은 켜주시면 같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 먼저 협력 수업의 협력 방법과 그다음에 협력 수업을 하기 위해서 협력 교사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협력 강사 제도를 처음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인수 학급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협력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협력 강사 제도가 서울시 교육청도 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등 기본 학력 협력 강사 제도는 사실은 이제 정규 수업을 기반으로 한 제도예요. 그래서 중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학습 지원이 필요한 교과 교사를 도와서 수업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습을 지원하게끔 하는, 그리고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나도 해야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즈음 왜 한국은 이런 제도가 시행이 안 될까? 학생들 그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는 학생들을 어떻게 교사가 혼자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협력 강사 제도가 시행된다라고 해서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 중1 수학만 필수라는 얘기를 처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실망을 했는데 중1 수학은 필수고 영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교과목도 구성원의 협의를 걸치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저는 국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국어과에서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저도 작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협력 수업에서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아직은 저희가 협력 강사님이 주된 수업을 하기는 좀 어렵고 협력 강사가 주된 수업을 시행을 하고 협력 강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정규 수업을 중심으로 저도 이제 협력 강사님이 방과 후에 남아서 지도를 해주신다거나 방학 동안에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해서 진행을 한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에 많이 보았던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는 게 더 좋고요.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에서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규 수업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력 강사들은 그럼 어떠한 역할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보조 수업을 실행을 한다. 저희들의 협력 수업을 시행한다. 조금 더 나아가서 협력 수업의 모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교사 한 명이 수업을 계속 진행한다기보다는 역할을 나눠서 개념별로 교사가 개념별로 나눠서 수업을 시행을 한다거나 혹은 어떠한 퀴즈 같은 것들은 협력 강사님이 먼저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문법 수업을 할 경우에는 협력 강사님이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대답한 학생들한테는 마이쮸 간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수업 전에 먼저 들어가셔서 학생들과 라포 형성도 하시고 학생들이 저번 수업을 복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조 수업을 실행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활동 시에 순회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지원을 활동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수업을 할 때 동질 집단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동질 집단으로 안 하게 되면은 계속 소외되는 학생들은 계속 소외가 되고 안 하는 학생들은 계속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활동에 참여 안 하는 학생들끼리 만약에 모여 있다. 그럼 그 모둠은 그냥 협력 강사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안내만 하면 그 학생들이 잘 하니까 중간 모듬 정도는 제가 안내를 하고요. 조금 협력 강사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모듬은 그 모듬 중심으로 협력 강사님이 1시간 내내 그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기도 하고, 혹은 두 모듬을 협력 강사님께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나머지 4명의 모듬에게 집중을 할 수 있고, 그 두 모듬의 진행 상황을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니까 다음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설계할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수업 중에 학생이 개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지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또 어느 때 학생을 혼낼 수도 있는데 그 혼낸 학생을 또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준 것이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느린 학습자들을 개별로 지도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저는 앞에 있다 보니까 사실 뒤에서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협력 강사님이 뒤에 있으시면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학생들이 더 느리고 못한 부분이나 학생들이 수업에 잘 못 따라오거나 이해를 못한 부분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시 수업을 변경해서 실행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할 때 저희도 사실 이렇게 줌으로 있는데 다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줌 수업을 실시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에 빠진 학생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선생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교과 교사가 채팅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도 전체 수업을 중지하고 개별 학생만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격 수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은 따로 소외실 방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협력 강사님께 도움을 받고 다시 원래 교실로 돌아오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외실로 나눠서 진행을 할 때에도 협력 강사님이 두 모듬 정도 담당을 해서 계속 지도를 해주시고, 저는 4모듬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니까 훨씬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협력 수업이 교과 교사가 중심이고 협력 강사님은 보조적인 역할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수업은 내가 하고 협력 강사님은 보조적인 역할, 그냥 일부 작은 일들을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가 중심이고 누가 보조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예쁜 새싹이 자라서 언젠가는 꽃을 피울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언젠가는 꽃을 피울 건데, 이러한 새싹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기에 햇볕도 필요하고 때로는 바람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데, 이러한 4가지 요소들이 어떤 게 중심이고 어떤 게 보조 역할이 아니라 이 4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놔둬서 생각을 해보면 교과 교사가 중심이고 수업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중심이고 협력 강사는 보조고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돕는 동일한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협력 수업의 방향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은요, 누가 해주셨냐면 조금 있다가 작년에 저와 함께 협력 수업을 했던 구현수 선생님이 오실 건데, 구현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본인도 협력 강사라고 하니까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을 했다. 근데 학생을 중심에 두니 보조와 중심이 없더라. 학생의 입장을 두니까 다 동일하게 학생을 돕는 역할이더라. 그래서 학생을 중심에 두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학생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협력 강사님이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교과 교사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돕는 협력자라는 입장을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협력 수업이 매우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함께 우리는 함께 학생들을 위해서 성장하는
우리는 협력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의외로 내가 혼자 수업을 했던 때보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력 수업의 협력 방법은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학생 지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고, 내 교과 시간에 함께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지만 개별적으로 지원이 필요했던 학생들을 같이 관찰하고 같이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설계를 할 때도 원래 혼자 고민하고, 물론 동교과 선생님하고 상의할 때도 있지만 지금 이 교실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눠주고 함께 공유해주고 함께 해결 방안을 탐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협력 강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과교사와 협력 강사가 수업의 방향과 평가 계획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수업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협력 강사님이 협력적으로 수업을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교과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요. 수업마다 피드백 방법이 달라요. 교과 성격에 따라서 혹은 단원의 성격에 따라서 피드백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개별 지도 방법이 다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과교사가 협력 강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 방법도 공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협력 강사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딱 한 명의 학생만 집중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저 학생을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저 학생을 뒤에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격려나 혹은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딱 한 명의 학생만 맡겨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번 모든 시간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협력 강사님은 그 학생을 이해한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한 학생에게만 집중해도 되지만 그거는 지속적인 것보다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수업 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냐면 협력 강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 도움을 주러 왔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교과교사가 때로는 어떤 학생을 조금 지켜볼 때도 있잖아요. 오늘은 저 친구를 지켜볼 때가 있어서 조금 그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타임이 있는데 그때 협력 강사님이 너무 개입을 해가지고 그 학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면 향후 그 학생의 태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미리 협력 강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피드백의 어떤 수준도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어려움은 대화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어떤 개별 지도 방법이 어렵거나 어떤 수업 방향의 파악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세요. 협력 강사님들은. 그래서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어떤 상황도 좀 알려주실 게 필요한데 어떤 학사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요. 근데 협력 강사님들께서는 이 학교에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적응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잘 대처를 못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대처를 못해서 내 일이 더 늘어나네. 이거를 왜 대처를 못 하시지? 라고 하지 마시고 대처를 하실 수 있으시도록 어떤 학교의 평가 계획이라든지 물리적인 상황이라든지 혹은 학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조금 교과 선생님들이 조금 시간을 내서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강사님들께서 학교 복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실 때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담당 교사 선생님이 있고, 협력 강사 선생님이 있었을 때, 안내하는 부분을 어떻게 서로 안내할 건지 서로 좀 상의를 하셔서, 안내해야 될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협력 강사님들 중에서는 학교를 지금 적응을 하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학교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선생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을 잘 모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좀 알려주시고 문서로 좀 제공해 주실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자가진단 앱도 설치를 하셔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안내를 받았는지 안내 못 받았는지를 확인해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사 일정, 그 다음에 시간표 전체 변동 사항 같은 것도 안내를 해 주셔서 선생님들께서 학사 일정 변경이나 시간표 변경으로 인해서 잘 모르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보통은 이제 출근은 10분 전까지 하도록 해주셨고, 수업 종료 후에는 바로 퇴근하셨는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사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냥 교과교사한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복무 운동 시에 교과교사한테 알리는 것이 더 편하고, 교과교사한테 알리는 게 더 먼저 편하니까요. 담당 교사가 교과교사 선생님한테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복무의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만 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합니다. 네, 점심시간이나 수업시간 외에는 외출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협력 강사님들이 들어오시는 수업을 공강이 너무 많이 생기게 안 해드리고 싶은데, 학교 수업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뭐 2, 3교시가 같이 이렇게 공강이 생길 수 있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협력 강사님이 잠깐 외출하실 일 있으면 외출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시간에 협력 강사님이 오히려 불편하게 있으신 것보다는 협력 강사님 자유롭게 수업 시간 외에는 좀 긴 시간에는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하다. 단 수업 10분 전에는 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복무에 대해서 교과 선생님께서 잘 상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교무실 안에 회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협력 강사님이 그곳에 있었는데 좀 교무실에서 협력 강사님의 자리를 조금 잘 배치해 주시고, 조금 그 자리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배려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협력 강사님들께서 이제 결국에는 개별 지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효과적인 개별 지도를 위해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그 협력 강사님이 관계를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교과교사가 조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첫날 인사를 잘 해야 돼요. 저는 사실 협력 강사님이 오시기 전에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국어 선생님은 두 분이 될 거라고. 이제 국어 선생님은 두 분이고, 너희는 2배 사랑을 받을 거고 2배 지도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과에서는 선생님이 2분이구나 라는 걸 좀 아이들한테 미리 알려줘서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고, 첫날은 당연히 그 협력 강사님하고 같이 들어가셔서 교탁에 같이 쓰셔서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수업하게 될 선생님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도움을 다 줄 수 없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 선생님께도 도움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바빠가지고 또 몇 번은 못 그랬지만 한동안은 함께 앞으로 들어가서 시작 전에 인사를 같이 하고 협력 강사님이 뒤쪽으로 혹은 자리를 이동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소개를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같이 여러분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강사님들께서 학생들의 이름을 좀 미리 외우고 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먼저 들어가 보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또 이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의무감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선택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서 이 학생은 조금 외향적이다, 이 학생은 좀 내향적이다, 이 학생은 조금 반항하는 마음이 조금 있지만 다독거려주면 괜찮다, 이런 학생들의 성향을 알려주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 사실은 이제 협력 강사님이 필요한 이유는 좀 중학교에서 많은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다른 속도를 지켜주시면서 학생들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줄 수 있고 협력 강사님과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피드백인데요. 피드백은 현재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이루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있는데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그 차이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 해당되는 정보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당연히 이 피드백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효과적이죠. 근데 이 둘이 하는데 이 피드백의 방향이 완전 다르거나 피드백의 방식이 다르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먼저 피드백 계획을 세우시고 협력 강사님과 공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피드백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인정을 해주는 피드백, 조언을 해주는 피드백, 평가를 해주는 피드백,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줄 때 꼭 이거 맞았어, 틀렸어, 이것만 피드백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이해해주고, 학생을 공감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것도 피드백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조언적 피드백은 뭐냐면 학생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평가는 이거는 이대로 내면 A는 못 받아요 라고 이렇게 약간 평가를 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언적 피드백이 보통 좋다고 하는데요. 조언할 때는 학생들한테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평가는 넌 요거는 통과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요거에서 어느 정도 도달했어 라고 안내해주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의 종류를 협력 강사님과 어떻게 할지 잘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백이 결국에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학습 결손 방지를 하고 학습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피드백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피드백의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적인 전략이 필요한데요. 사실적인 지식 있잖아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사실적인 지식, 틀리고 안 틀리고 명확한 거, 이런 것들은 학생이 틀렸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내비두면 5개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좀 학생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과제일 경우에는 지연된 피드백, 조금 학생이 고민하고 조금 시도를 해본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협력 강사님과 어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협력 강사 선생님은 내가 여기에 도와주러 왔는데 이거를 지켜만 봐주고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협력 강사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학생이 조금 고민하고 문제 해결 과정 없이 매번 협력 강사님이 피드백을 바로 줘버리면 학생들이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은, 오늘 이거는 학생들이 바로 와서 질문을 하더라도 조금 활동 방향을 안내해 주고, 혹은 조금 학생들이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서로 좀 상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의 격차가 생길 때까지 피드백을 지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격차가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의 피드백은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있는 피드백 원리를 전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협력 강사님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작년에 협력 강사님이 없었다면 이것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는 작년 1학기 때 100% 수행평가 했거든요. 그래서 활동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협력 강사님이 없었다면 이것은 계속 학생들의 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이 돼가지고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협력 강사님이 없었으면, 지금 협력 강사님 옆에 와 계신데 협력 강사님이 없었으면 작년에 제가 수업을 어떻게 했었을까. 작년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협력 강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정은 선생님. 학생들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발생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시간적인 격차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은 이 학생이 이미 수업은 요기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초반에 어느 정도 피드백을 줘야 학생들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이따가 제가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조금 중하위권 학생들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글 같은 거 쓰게 하거나 이러면 피드백을 줄 게 너무 많죠. 피드백을 줄 게 너무 많고 수정할 게 너무 많죠. 근데 그렇다 보면 중학생 학생들은 피드백의 양을 3개 이상 주면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개 이상인 것 같아요. 2개 이상. 그리고 어떤 학생은 딱 하나만 얘기해야 그나마 그걸 기억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줄 내용은 진짜 많지만 정말 학습 목표에 맞춰서 중요하게 피드백을 줄 거 하나만 결정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피드백을 줄 내용은 많지만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피드백의 양을 같이 조율을 해서 협력 강사님하고 오늘은 피드백을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하도록 같이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백을 이제 제공 형태에 따라서 구두 피드백, 서면 피드백, 시험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이나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피드백은 구두 피드백이에요. 앞에 보고 바로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저희가 다인수 학급이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구두 피드백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두 피드백을 줄 학생과 서면 피드백을 줄 학생을 좀 구별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수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서면 피드백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면 우수한 학습자들은 서면으로 피드백 준 내용을 이해해요. 그런데 조금 중하위권의 친구들은 이해가 조금 중하위권인 친구들은 서면으로 피드백을 길게 주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 서면 피드백의 글이 길어진다 라고 하면 그걸 제대로 안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습자일 경우에 서면으로 피드백을 주시고 그 서면 피드백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활동하게 해주시고요. 구두 피드백이 필요한 학생들을 협력 강사님과 역할을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은 반드시 구두 피드백을 제공을 해줘야 하고요. 서면 피드백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자에 따라서는요. 구두로 피드백을 줘도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라고 해서 서면 피드백 뿐만 아니라 구두 피드백도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이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막 피드백을 줄 때는 학생들이 이해해요. 이렇게. 근데 막상
자기 자리에 가서 뭐부터 해야 될지 막연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피드백을 줬는데 이해한 부분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셔서 피드백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피드백인데, 요걸 저희가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드백의 종류를 잘 나눠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내용을 제공하실 때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와 개념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그 과제에 따라서 너무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요, 학생들이 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답을 다 줬으니까. 그래서 과제에 따라서는 그 구체적인 정도를 조금 조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서면 피드백을 협력 강사님한테 맡겼을 때 협력 강사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않도록 피드백의 정도를 같이 상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개별로 할 것이냐 전체로 할 것이냐, 물론 학생들의 피드백은 개별 피드백이 가장 효과적이죠. 하지만 저희는 몸이 한계이므로 어떻게 전체 피드백과 개별 피드백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실 게 필요한데요. 학습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교과 교사가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개별 피드백한다, 그럼 저희는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너무 지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자의 정도, 피로도도 고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통으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조금 소수이다, 그런데 혼자는 아니다, 한 5, 6명 정도 된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또 그룹을 만들어서 협력 강사님이 그 소그룹 대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모델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해서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의 피드백 방법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피드백의 목적이 3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학생들이 과제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거, 두 번째는 올바른 방향으로 과제를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제를 완성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3가지 수준에 따라서 3가지 목적을 두고 피드백을 할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형 수업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선생님들. 참여형 수업을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나요? 저는 좋아한다고도 생각은 했는데, 막 이렇게 뭐 토론하고 막 이런 건 좀 좋아는 하는데,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자식들이 뭔가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는 제가 비주얼 싱킹으로 요약하기를 했는데, 비주얼 싱킹 요약하기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형 수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애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참여하니까 좋아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특별한 과제를 완수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귀찮아하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과제에 관심을 갖게 하도록 동기 유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게 하도록 해주시고, 좀 못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학생들이 과제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활동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편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떠한 활동에 대한 저항감을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일과 시간이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어떤 활동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때 선생님들께서 격려와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해 주시고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에 참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과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과제에 대해서 적당한 예시를 들어서 방향을 안내해 주시고, 또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조금 학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 틀렸어 연수야 다시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학생의 생각을 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근데 요거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좀 비주얼 싱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혹은 글을 이거 이해할 때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조금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제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과제 완성인데요. 어려움을 겪다가 그걸 극복하고 과제를 완성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다가 머리 막 긁다가 저는 역시 안 돼요 라고 하다가 많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럴 친구들이 과제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또 앞에서 했던 격려, 또 자신감을 또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왜 못하는지, 왜 어려움을 겪는지를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이번 시간까지 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 과제가 막혔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주얼 싱킹으로 요약하기 활동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 학생이 못하고 있을 때 얘가 중심 문장을 못 찾은 건지, 글의 구조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시각화가 어려운 건지, 다 원인이 다르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따라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초 부진 학생들이, 협력 강사님들이 특히 더 기초 부진 학생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주 기초 부진 학생 있잖아요. 제가 멘토링하는 학생들은 제가 담당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협력 강사님들이, 저는 이제 2명의 협력 강사님과 함께 활동을 했는데, 한 명의 구연수 선생님 같은 경우 월수금에 오셨고, 또 다른 협력 강사님은 화목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표에 따라서 오늘 들어왔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학생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계성 측면에서 기초 부진 학생은 계속 지도해 내야 되고, 저번에는 여기까지 했지만 이번에는 여기를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초 부진 학생은 제가 담당을 하고, 기초 부진 학생보다 조금 수준은, 이해 수준은 높지만 그래도 거의 기초 부진에 가까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좀 미리 명령표에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티가 나지 않게, 근데 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체크해드린 학생들을 그날 일부러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보고 약간 눈짓도 줘가면서 이 친구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정규 수업 시간에 이뤄지고 있지만, 만약에 협력 강사님이 기초 부진 학생한테만 더 다가가고 그 학생만 계속 도와준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협력 강사님은 공부 못하는 제 친구만 도와주는 선생님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쉽고, 그러면은 협력 강사님한테 질문하는 건 부끄러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협력 강사님이 기초 부진 학생만, 어떤 특정한 학생만 계속 도와주는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아예 저는 기초 부진, 정말 제가 꾸준히 돌봐야 되는 학생들은 제가 지도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조금 제가 더 관찰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더 못하는 학생들, 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돌보느냐고 여기 얘들까지 신경 못 썼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심으로 조금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협력 강사님이 기초 부진 학생만 지도하는 교사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역할을 잘 나누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정말 작은 성취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부진 학생, 좀 기초 부진은 아니지만 조금 의욕이 없는 학생, 그다음에 교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 이런 친구들에게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서 조금
정서적으로 동기 유발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관계를 많이 먼저 형성을 해서 학생이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조금 이 학생이 원래 계속 안 하는 학생이니까 조금 이제 내가 돌봐야 되는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이 학생을 살짝 놨어요. 그런 학생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30명이 있으면 30명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이 친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를 좀 관심 있게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협력 강사님이 이 친구를 도와줘서 그 친구가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취감이 다음 수업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협력 강사님께서 이렇게 칭찬 한마디 해주는 거에 감사해서 수업에 참여했다,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강사님들한테 꼭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 협력 강사님께서 이제 좀 엎드려 있는 친구를 깨울 수도 있고, 그리고 안 하고 있는 친구를 툭툭툭 해가지고 여기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데, 학생에 따라서는 저항감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 기분 안 좋은 거를 티를 낸다거나 혹은 몸짓으로 티를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협력 강사님이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어요. 저희는 따로 불러서 혼도 내고, 오늘 얘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가도 다음 시간에 와서 기분 풀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협력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보는 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시간만 보는 친구인데 혼내도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저항감을 보여준 친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갈 수도 있고, 본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저항감을 보이나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저항감을 드러내는 친구들은 그냥 저항감을 지금 드러낼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항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저항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이렇게 저항감을 드러내는 건 선생님한테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교사들한테도 드러낸다. 당황하지 말고, 얘가 지금은 선생님의 격려를 받아줄 마음이 없구나, 나중에는 그 마음이 되겠지 하면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매번 즉각적인 피드백보다는 인지적으로 노력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격려를 해줄 수 있도록 협력 강사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이렇게 찾았는데, 학생들이 그 진지한 노력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학습의 효과를 준대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즉각적인 답을 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진지한 노력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그래서 오류가 있더라도 자세히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조기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줄 때는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줄 때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고, 추상적인 칭찬은 지양한다. 추상적인 칭찬은 가급적이면 삼가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요. 학생들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어조를 사용해서 학생들을 잘 격려할 수 있도록 협력 강사님한테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2학년에 올라왔었어요. 처음으로 한 게 착한 소비 프로젝트 수업이었고, 2학년 학생들이 이런 긴 호흡의 프로젝트 수업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프로젝트 수업은 했지만 긴 호흡의 프로젝트 수업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강연의 특성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신문을 스스로 읽어서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사회 문제를 직접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실천해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강연을 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게 아주 그래도 힘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 문제를 발견하는 시점, 그러니까 신문을 스스로 5개 혼자 읽어야 되는 이 시점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된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협력 강사님께서 매우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신문을 읽기 위해서 뭐부터 했냐면 신문을 스스로 요약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비주얼 CQ로 요약하기를 다시 한번 배웠어요. 그 이유는 요약하기가 중학교 1학년 성취 기준이에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제대로 학습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2학년 때 이 요약하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비주얼 싱킹으로 요약하기를 한 다음에 동영상으로 발표하기를 올렸어요. 동영상으로. 왜냐면 동영상으로 발표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요약한 걸 다시 발표하면서 글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면서도 모든 학생들이 한 번씩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패들렛에다가 이 그 비주얼 싱킹을 동영상을 발표한 영상을 찍어서 올려라 라고 했어요. 저희 학교 학생이 229명입니다. 229명인데 요약해서 올려라 라고는 했는데 분명히 저 학생들 중에서는 예상되는 학생들이 있지만 정말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과제 중간중간에 피드백은 줬지만 방향성이 틀린 학생들이 있는데 이 피드백을 언제 다 주지? 이 피드백을 언제 다 주지? 점수에 반영은 안 되지만 이게 제대로 되어야 그 다음에 신문 요약을 제대로 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고민이 들었는데 이때쯤 이제 교생 실습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교생 실습 기간에 협력 강사님께서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요거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협력 강사님은 이제 패들렛에 학생들이 동영상 올린 것을 하나하나 다 듣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근데 피드백을 모든 요소를 다 줄 수 없으니까 제가 댓글에다가 뭐만 피드백을 주면 좋겠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약, 중심 내용 찾기, 중심 내용 찾은 것에 대해서, 중심 내용 빠진 것에 대해서만 선생님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잘한 학생은 좀 칭찬의 댓글을 달아주세요. 근데 이게 229명이고 협력 강사님께서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점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드시면 조금 피드백, 내용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은 예상되는 학생들 중심으로만 듣고 조금 개별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만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또 협력 강사님께서 열심히 들으시고 다 피드백을 주신 덕분에 학생들이 여기서 거의 완전 학습에 다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드백의 방향, 댓글로 어떻게 피드백을 줄 건지만 딱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평가와 댓글을 통한 평가를 통해서 내가 비주얼 싱킹 요약하기에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도움이 됐고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이 신문을 스스로 선택해서 신문을 비주얼 CQ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로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이제 세팅을 했고요. 맨 위에 보면 이제 신문 포트폴리오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학생들이 개별로 신문을 요약하고 그것에 대한 느낀 점 성찰하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신문을 보고 비주얼 CQ로 요약한 거고 느낀 점이랑 성찰 일기를 쓴 거거든요. 잘했죠, 선생님들. 네, 잘했어요. 229명 중에 220명만 다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229명 중에 저 정도 하는 친구들은 반에서 3, 4명? 많아야 3, 4명. 어느 때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우수한 학습자의 비율이 높으면 저희들의 부담이 많이 줄 텐데 이렇게 우수한 걸 보다가 또 이런 걸 보면 실망감이 막 다가오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제가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매번 다 할 수 없어요. 29명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이 이제 끝나고 나면 협력 강사님께서 쭉 검토를 해주셔서 이렇게 저기 분홍색 포스트잇 보이시죠? 저렇게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일기를 좀 보충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너무 비주얼 싱킹 요약이 너무 간단해.
비주얼 시키 요약을 조금 잘 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요렇게 피드백을 줬는데도 수정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검토를 하지만 제가 확인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협력 강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누구누구 몇 반에 누구누구 몇 반에 누구누구 거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학생을 따로 불러서 지금 활동의 방향을 다시 얘기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이 계속 단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선생님들. 처음에 강연의 특징 파악하는 학습지가 있고, 그 다음에 비주얼 싱키 요약하는 거 배우고, 비주얼 싱키 요약을 이제 매 시간에 하나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협력 강사님하고 저하고의 일이 뭐냐면 맨날 안 하네. 너 이거 안 했잖아. 이거 해. 너 이거 안 했잖아. 이거 해. 그리고 누구누구 뭐 안 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일인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표를 만들었어요.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락된 과제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누락된 과제가 뭔지를 이렇게 파악하고 언제까지 완료할 건지 이렇게 적는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모든 학생이 다 완전히 과제를 다 하게 됐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을 개별로 지도할 때는 협력 강사님이 좀 개별로 지도하면서 이거 먼저 작성하라고. 즉 학생한테 너 이거 안 했잖아. 너 이거 안 했잖아. 너 이거 안 했잖아. 이렇게 하면 학생은 잔소리를만 들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협력 강사님께서 자, 요 질문은 요 활동을 말하는 거야. 요 질문은 요 활동을 말하는 거야. 이 질문은 요 활동을 말하는 거야. 다 이해됐지? 너 안 한 거 네가 체크해봐. 이렇게 해서 협력 강사 선생님께서 이제 안내해서 스스로 작성하게 하면 조금 학생들에게 책임감이 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과제가 막 밀리기 시작하면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협력 강사님께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의 관심이 있어 하는 작가님과 만나게도 해주고 제로 웨이스트 카페도 스스로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사진이 있는 거는 학생들이 알아서 제로 웨이스트 카페 가가지고 방문해서 면담한 활동이에요. 저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카페를 못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러한 사회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 제로 웨이스트 하시는 분들의 면담을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혹은 작가와의 만남을 만들어 주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간을 또 협력 강사 선생님께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함께 보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도 정말 수업을 함께 구성하는 동료, 협력자를 만난 든든한 지원자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강연문을 써야 되는데 강연문을 쓰기 위해서는 해결 방안도 찾아야 되고 내가 찾은 문제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학생들마다 좀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간은 너희들이 강연문을 작성하는 시간인데 서면 피드백을 몇 명 학생들한테 두었는데 이 서면 피드백이 무엇인지 궁금한 친구들은 뒤에 가서 구연수 선생님께 안내를 받아라. 근데 나는 이해가 된 사람은 그거 보고 수정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저는 진짜 구두 피드백이 필요한 학생들만 순서대로 불러서 그 학생들의 지도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조금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안내했는데 그걸 잘 몰라서 정말 단순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학생들은 구연수 선생님한테 가서 정보를 제공을 받고요. 저는 좀 길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 학생들을 불러서 길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의 정보를 뒤에서 협력 강사님께서 수용을 하고 도움을 주니까 저는 조금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집중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강연문을 작성하는 시간에 저는 앞에서 구두 피드백이 필요한 학생들 중심으로 구두 피드백을 줬고요. 협력 강사님은 뒤쪽에 컴퓨터를 놓고
자기 서면 피드백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 나가서 여쭤보고, 선생님 이건 어디 써요? 이런 단순한 질문 같은 경우 가서 여쭤보고, 그리고 자료를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또 뒤에 가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도를 해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수업이 정말 협력 강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수업이고, 그리고 저도 이거 조금만 지도해주면 괜찮은데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보고 남으라고 하면 안 남잖아요. 학생들이. 예. 결정적으로 안 남아요. 다 가버려요. 그런데 이 학생이 한 10분만 나랑 얘기하면, 하고 5분만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수준이 올라갔을 텐데 라고 하는 친구들 중심으로 저는 또 수업 중에 피드백을 줄 수 있었으니까 저도 좀 답답한 마음도 사라지고, 학생들도 좀 길게 설명이 필요한 친구는 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정보가 필요한 친구들은 뒤에 가서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됐던 수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 보고 착한 소비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가장 달라진 점이 뭐냐라고 적었는데, 물론 막 우수한 학생들은 엄청 많이 적어서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가져온 친구는 누구 거냐면 굉장히 무기력한 친구고, 이 친구만 협력 강사님 두 분과 제가 이 친구한테 투자한 시간만 어마어마해요. 중간에 제가 한번 포기를 할까라고 생각도 들을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강연문을 작성하지 못해서 주말에 줌에서 만나서 이 친구를 지도하기도 했어요. 중간에 저도 포기할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해서 이 친구가 끝까지 완결을 했어요. 이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걸로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왜 안 했냐면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대요. 왜?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다른 진도가 나가고, 시작하려면 다른 진도가 나가고, 시작하려고 하면 다른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오늘 중심 문장 밑줄 긋자 끝났어요. 근데 얘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진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진도가 다른 친구는 협력 강사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방과 후에 남아서도 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속도에 맞춰서 과제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쓴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문법 포트폴리오인데, 그러면 저렇게 참여형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생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러한 문법, 개념, 지식 중심의 어떤 교육 과정을 나갈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교사가 강의식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협력 강사님은 사실 역할이 너무 확 축소가 되거든요. 확 축소가 돼요. 그리고 제 마음은 내 수업이 좀 지루하면 어떡하나 협력 강사님한테 막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학습지를 알로에 올렸어요. 학습지를 알로에 올려서 학습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학습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저기 답 녹색 칸이 학생들이 답을 적는 건데, 물론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알로를 보긴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놓쳐요. 그러면은 저걸 모니터링 해주시는 것이 협력 강사님이고, 협력 강사님이 수업 끝나기 전에, 특히 온라인 수업일 경우에는 저한테 DM을 주십니다. 누구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 남으세요. 요거 완료되면 나가세요 라고 하면 그 시간에 한 거 두세 개는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과 관련된 풀이, 이런 것들은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끔 협력 강사님이 모니터링 해주셔서 그 수업에서 더 이상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보다 협력 강사님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드셨죠, 협력 강사님 이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적어야 되는 거는 혹시 안 한 친구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관찰해서 바로바로 쉬는 시간에 완료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합쳐져서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 글을 분석하는 거예요. 녹색 부분에다가 이제 자기 강연문을 가져와서 1번부터 5번까지 자기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이건 좀 어렵잖아요. 이거는 협력 강사님이 1차 검사를 해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렇게. 근데 저렇게 댓글을 달아서 수정한 친구들은 수정했는데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또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요 설명이 이 설명이야 라고 하니까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협력 강사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글 없는 그림책으로 학생들이 마지막에 이북으로 만든 부분인데, 요 부분은 여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 학생들 개념 이해할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한 거고요. 완전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 피드백을 줬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개념 이해한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저 긴 글을 써야 돼요. 긴 글을. 소설에 가까운 긴 글을 써야 되니까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죠. 그리고 저 긴 글을 어떻게 다 피드백을 주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조금 잘 못 쓰는 친구, 진도가 느린 친구들은 저렇게 제가 시작 전에 오늘 누구 옆에 그냥 앉아 있어 주세요. 오늘은 누구 옆에 앉아 있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이 혼자 있으면 힘들지만 누가 또 이렇게 옆에 있으면 그게 힘이 돼서 쓰기도 하니까, 이렇게 협력 강사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 옆에 앉아가지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좀 더 해보자, 좀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서적 격려를 해서 학생들이 긴 글을 쓸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셨어요. 네, 네, 선생님들 휴식도 하시긴 해야 되는데 요거 제가 빠르게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평가와 교사 피드백을 저렇게 했는데, 요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생들한테 개별로 수정이 필요한 학생들을 저렇게 제가 체크를 해서 줬어요. 체크해서 줬는데 구두 피드백이 필요한 학생들 있잖아요. 구두 피드백이 필요한 학생들. 근데 또 길게 피드백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역할을 분담했냐면요. 길게 피드백이 필요하고 조금 장기간으로 지켜봐야 되는 학생들은 3명 이내로 그날 협력 강사님한테 3명을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은 누구 중심으로 이 3명만 계속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짧은 피드백을 주면 금방금방 이해해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을 10명 정도 피드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피드백을 통해서 몇 명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었던 거는, 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협력 강사님이 지도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에 맞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정말 우수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선생님도 기억나시죠? 정말 이 친구는 무기력의 끝판왕이에요. 무기력의 끝판왕이고, 정말 이 학생이 저렇게 긴 글을 썼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얘만 개별 지도를 한 2-3번 했거든요. 근데 얘만 개별 지도를 2-3번 했는데도 완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얘를 개별 지도할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협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얘 남겨서 시키면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땡땡아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새로운 기운을 보태어 주는 거예요. 얘도 살짝 제 눈치를 보고 있었겠죠. 3번이나 개별 지도를 했고 이해했다고 했는데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학생 마음에는 표현만 안 되어 있을 뿐 3번의 저의 개별 지도를 통해서 싹은 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은 있었지만 실천이 안 남은 상태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저 혼자 했다면 그 학생을 실천하기 전에 제가 외면했을 것 같아요. 외면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짝 외면할 즈음 협력 강사님이 그 친구를 품에 와락 안고 이틀이나 남겨서 이 친구를 완성시켜줬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저렇게 북크리에이터로 2부까지 완료해서 이 친구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제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아까와 같은 프로젝트까지 완료해서 그런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는 저희 협력 강사 5분만 쉬었다가 협력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건데요. 협력 수업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작은 씨앗을 심어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작은 성취감을 느껴서 성장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강사님과 처음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발과 손이 맞춰지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파악이 끝나고 나면 협력 강사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수업이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이 수업의 피드백을 받으려고 집중을 하는 그런 수업으로 변화된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지금 굉장히 걱정도 되시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으시다고 하시면 수업 설계 과정부터 협력 강사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1학년도에 서울사대부 중에서 국어과 협력 강사로 근무했던 구연수라고 합니다. 현재는 미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교과 담당 교사 선생님들께 저의 이제 협력 강사로서의 작년 경험을 간단히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선생님들께서 협력 강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혹시 참고가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 해서 간단히 제가 작년 얘기를 1인칭의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조금 오랫동안 그 가르치는 일을 해왔었는데 작년에 협력 강사로 일을 하기 이전까지는 경력이 잠시 쉬고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그러다가 제가 다시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제가 과거에 잘 할 수 있었던 일을 다시 하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일을 찾다가 협력 강사 채용 공고를 보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용어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었고 이 뭘 하는 일일까 해서 그 내용을 찾아보기도 전에 우선은 그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지원을 하고 바로 면접을 보게 되고 이제 학교 담당 교사 선생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협력 우선은 선생님들께서 몇 학교를 이제 복수의 학교를 보게 되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협력 강사 일을 이제 채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일부 시수를 나누어서 분할해서 담당하기를 바라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특정 이제 그 단원만 따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선생님도 계셨고, 그런 이제 몇몇 학교를 제가 한번 만나고 나서 든 생각이 아니 그렇다면 협력 강사라는 용어를 왜 하는가 새로 사용을 하는가 그냥 이제 시간 강사로 필요한 시수에 필요한 선생님들을 채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라는 생각을 하다가 협력 강사 제도가 결국 한 교실 안에서 두 선생님이 학습 격차가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제도라는 것을 알았고 방법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그것을 진행했는지를 많이 찾을 수 있는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막연한 감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가게 된 학교는 앞서 선생님 호민혜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 제가 그 서울사대부중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우선은 제가 나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었던 게 저에게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해야 할 일을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처음에는 사실 가서 제 기억에 4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들었던 기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멀뚱하게 서 있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움이 되기는 할까 학생들한테 이런 의문이 들고 스스로 이게 내가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제 역할에 대한 어떤 의문 그리고 고민, 협력 강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역할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차차 제가 이제 내 이 롤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도 제가 해야 할 이제 수업에서의 담당해야 할 영역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필요이셨기도 했고 물론 학생을 중심으로 한 어떤 수업 설계에서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을 이제 분명하게 그러니까 정해줌으로 해서 제가 조금 협력 강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협력 강사분들이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시작하면서 겪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역할에 대한 어떤 설정, 그런 한계 설정, 그것이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배려하셔서 함께 그 협의를 하시면 협력 강사 선생님들과의 시너지가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그런 좀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막상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면서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조금 이제 맞춰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아까 호민혜 선생님께서도 피드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학생들에게 아주 작은 피드백을 통해서 더 그 피드백의 어떤 그 양에 비해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저도 이제 지켜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방법면에 있어서 적절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오랜만에 일을 하고 학생을 현장에서 만난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욕이 앞섰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피드백이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 담당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필요한 질적 측면만큼의 어떤 조언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제 그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피드백을 하면서 교과 선생님들의 피드백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찰을 했고 협력 강사로서 조금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 강사로서 성공적인 어떤 그런 그 한 교실 안에서의 협력적 수업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교과 담당 선생님과 협력 강사 사이에 충분한 논의, 협의의 과정, 그리고 교과 담당 선생님의 이제 안내가 있다면 충분히 그 협력 강사 선생님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협력 강사로서의 1인칭으로서 1인칭적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면, 올해는 제가 운이 좋게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국어를 담당하면서
사실 다시 호미네 선생님의 교과 담당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서 제가 협력 강사를 만약에 모셔서 함께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어떨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며칠간 생각을 해보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답은 결국 대화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수업 설계와 그 수업 설계에 맞춰서 학생들이 학생 중심 또 과정 중심의 그런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이 성장해내고 스스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협력 강사 선생님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면서 만들어가자라는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올해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해보면서 저도 사실은 이제 담당 교과교사로 수업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예, 그래서 어떤 점을 학생들을 위해서 채워줘야 할까를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함께 이 협력 강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요청을 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도 협력 강사 선생님과 성공적인 수업을 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그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이끌어 나가시려는 수업의 방향과 설계를 협력 강사 선생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짧았지만 좀 두서없었는데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